자, 다음 사건요. 저희가 요즘 아동 학대 사건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또 눈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장가 기자, 이번에 1살배기 아들을 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 이렇게 톡 때린 게 아니라요. 사망할 만큼 아이를 때렸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동거하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지인 2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네. 이 미혼모에는 돌이 갓 지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씨가 아기를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지인 2명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집과 기를 꺾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함께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아들이 낮잠을 잔다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고 밥을 먹지 않는다고 팔을 때렸습니다. 또 새벽에 아이가 깼다는 이유로 구두 주걱으로 허벅지를 때리기도 했고요. 이 A씨는 자신의 지인이 자신의 아들을 이 손과 나무 주걱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가 결국에는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고 위험해 보이자 뒤늦게 병원에 데려갑니다. 아유. 하지만 병원에 데려갔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박 교수님, 네. 이 돌이 갓 지났으면 그냥 애기입니다. 애기인데 낮잠 자는 거 당연하고요. 밥 안 먹을 수 있고 당연한 겁니다. 새벽 깨는 건 더더욱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마의 기본이 되지 않은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낮잠을 잔다, 또 차에서 낮잠을 잔다 그런 착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네, 울지 않고 낮잠을 자주는 건데 낮잠을 잔다고 구레나루를 땡기다가 때리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밥을 안 먹는다고 때린다니요. 1살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 그럼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먹여보려고 먹여야죠. 걱정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맛있는 걸 이유식을 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또 때렸고요. 새벽에 깼다고 때렸다니요. 새벽에 깨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힘들다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1살배기 아이를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것 변명의 여지가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장가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설명했을 때 학대에 가담한 지인 2명 중 1명이 아기의 고집과 기를 꺾어주겠다고 이렇게 때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이거 정말 제일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아이 키워봤지만 그러니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네. 그 보살펴야 같이 되는데. 이제 생활을 하는 이제 8월부터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이 기를 꺾어 놓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완전히 제압을 하겠다라고 하는 한 살애기인데 무슨 얘기 기가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양육 기술, 양육 정보를 완전히 그 잘못 전달을 하게 된 거죠.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유아 시절 1년, 2년의 그 자기 정체성을 오히려 키워줘야 되고 자긍심을 이렇게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그 아이와 어른을 마치 1대1의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완전히 나의 이 권위와 범위 안에 복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그 아동 권리 협약에 가입되고 나서 사실상 여러 가지 편안하게 생활할 권리,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는 아동에게 자연히 주어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말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하는 것은 어른이 그것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기는커녕 고집과 기를 꺾는 방법이 양육의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아동 학대를 겪었던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어른의 기본적인 책무를 정면으로 져버린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엄마 아닙니까? 이 주변에서 뭐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해도 엄마는 아기를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동조했다는 거 무슨 심리예요, 도대체? 네, 일단은 이 엄마가 미혼모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미혼모지만 아이를 입양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본인이 이제 키우려는 의지는 있었으니까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동거하던 남성과 문제가 생겨서 어떤 지인들이 있는 어떤 그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어른은 어른인데 마치 청소년들의 가출팸처럼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서로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몇 명이 같이 살게 되는데 이게 이럴 때 굉장히 좋은 멤버면 좋은데 굉장히 좀 가학적이고 미성숙하고 좀 좋지 않은 멤버들일 경우에 특히 아이를 기를 때 본인들이 귀찮으면 쟤 때려라, 조용히 시켜라, 훈육해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면 내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 아이를 때릴 수는 없고 가르쳐야 되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 엄마 상당히 좀 심적으로 약했지 않았나 의존적이지 않나 싶어서 결국에는 그 말을 묵과하다가 나중엔 동조해서 나중에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도 이제 사실 미혼모들 중에서는 자기 아이를 길러보려고 정말 애쓰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저도 여러 분을 만났는데 그 미혼모들의 노력에 사실은 굉장히 절망을 주고 또 그 기관들에게도 상당히 근심을 주게 하는 어떤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리고 일단은
신모는 지금 엄마는 범행을 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가담했다는 지인 2명은 혐의 부인하고 있다는데 이 뭐 살인 고의성 여부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혐의가요. 아동학대 치사죄입니다. 즉 살인의 고의까지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면 아동학대 살해죄로 기소를 했겠죠. 그런데 사실 한 살배기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때린다.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라는 예견 가능성을 넘어서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도 인정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재판 과정 중인데 검찰은 충분히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재판 과정 중에 뭐 주의적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을 하고 예비적 공소 사실로 치사죄를 넣는 것은 어떤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살인의 고의성 이 부분을 좀 인정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엄마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